유난히 따뜻해서 어쩐지 불길했다는 지난 9일. 수십 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임진수 현장지휘대장은 출근할 때부터 석연치 않은 예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날 날씨가 전날보다 많이 풀렸어요. 느낌이. 그래서 왠지 모르게 뭐 논두렁도 태우고 밭두렁도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서 태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베테랑 소방관의 촉이었을까?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됩니다. 세종시 금강 주변, 바싹 말라버린 갈대숲에 불이 난 겁니다. 금강변 갈대밭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될 쯤에 강 건너편에서 또 이렇게 화재가 난 게 보였어요. 화재 진압을 하기 무섭게 강 건너 맞은편 갈대밭에 또다시 시뻘건 불길이 포착됩니다. 단 15분 만에 2차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화를 완전히 했을 때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죠. 저 원수산 MTB 그쪽에서 비발을 해라. 그런데 그 시간이 2차, 2차, 3차가 봤더니 20분 다 안쪽이었어요.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2차 화재 현장에서 3km 남짓 떨어진 산에 화마가 덮친 겁니다. 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겨울산에 난 화재. 초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하루 사이 잇따라 벌어진 수상한 화재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월 9일 이전에 저기 2건이 더 화재가 있었거든요. 1월 30일하고 2월 5일. 근데 이것이 다 화재가 났던 그 지점 다 근처여서.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열흘 전부터 주말이면 첫 번째 불이 난 갈대밭 주변에서 어김없이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2주 동안 3일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총 5건의 화재 사건. 혹시 누군가의 부주의로 벌어진 실수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 담배불 던져가지고 붙을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연속적으로 사고 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지르지 않으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연쇄 방화다.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불이 난 점을 볼 때 연쇄 방화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강 아래쪽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향하는 순서 역시 범인의 동선과 의도를 말해주지만 연기처럼 사라진 방화범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의 정체에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더 크게 피어올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죠.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섭죠. 근처에 산이 생각보다 많은데 언제 큰 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디가 타깃이 되는지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 더 불안하죠. 사실 세종 시민들이 올해 벌어진 5건의 연쇄 화재를 두려워하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금강변 화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작년하고 시기랑 그리고 이제 금강변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불안했죠, 저희는. 금강 수변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도 금강 주변을 중심으로 연쇄 방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3일간 8차례에 걸쳐 금강 갈대밭 주변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던 그때 그 현장엔 우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거 촛불 아니야? 응? 저거? 저기 추가로 불난 것 같아요. 저희 불 또 났어요.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한 곳에 불길을 잡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상황에 인근 소방센터의 대원들은 모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곳곳에는 경찰까지 여럿 배치돼 있었던 상황. 경찰의 검문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은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어떤 단서도 없어 끝내 미제로 남았던 세종 연쇄화재 사건이 1년 만에 같은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를 범인. 그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 9일 첫 번째 화재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을 본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 화재 난 지점에서 한 200m 뒤쪽에서 조깅하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목격하고 나서 불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제 제가 오니까 출발을 하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불구경을 하다가 민수 씨가 다가가자 갈대밭을 벗어났다는 남자.
그를 눈여겨본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 못 돌아오는 곳인가요? 네, 오토바이는 원래 못 도는입니다. 네, 자전거랑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 그 뒤 곧장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민수 씨. 그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이동 경로와 혐의점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종 금강변과 공원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잡힌 30대 남성이 현직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는 왜 연쇄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된 걸까? 2년 전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부임해왔다는 김 씨.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전달받고 나는 사항은 없어서 그리고 방학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출근을 안 하시고요? 그렇죠. 지금 수능 하시죠. 방학이라 학교엔 출근하지 않았다는 김 씨. 학교 관계자는 그가 연쇄 방화 용의자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참 충격이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직무는 일단 현재 수행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기타로 뭐 특별히 민원이 오거나 좀 갈등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겐 따뜻한 선생님이었고 선생님들에겐 성실한 동료였다는 겁니다. 김 씨의 대학 동기들 역시 그를 유쾌하고 평범한 친구로 기억합니다. 활발해요. 성실하고 참 착했어요. 그냥 대화하면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술자리 이런 데서도 좀 빠지지 않는 친구였고 재밌는 친구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낮에는 교단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의 얼굴을 했던 그는 왜 밤이 되면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방화범으로 돌변했던 걸까? 우리는 김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올해 난 방안은 다 인정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할 때 연쇄 방안을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정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올해 났던 5건은 본인이 한 거예요? 아 그만하세요.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8건의 연쇄 방화는 확실히 자신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김 씨.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불을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부러 그렇게 화제를 내신 거예요? 선생님, 본인이 방황한 건 맞아요? 거기는 다 밝혔습니다. 경찰에는. 인정을 하셨다면서요, 5건의 방화를. 잘못된 겁니다. 그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거기는 왜 가신 거예요?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5건의 화재 사건도 방화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을 내신 거예요? 이번 연쇄 방화 용의자시잖아요. 제가 방금 같은 시간에 왜 뺏어야 돼요? 제 시간 엄청 없는데. 방금 같은 시간에. 왜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변호사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는 괴롭히지 마세요. 이내 김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선생님, 본인이 불 낸 거 아니에요? 작년 불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에도 끝끝내 침묵을 지킨 채 집으로 향한 김 씨. 지금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 올해 거는 본인이 시인했고 또 CCTV상도 본인으로 충분히 규정이 되고요. 본인은 과실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입건 상태로 수사 중이죠. 전년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올해도 지금 주권이 터진 상태에서 공갈성이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5건의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을 뿐 방화가 아니며 지난해 8건의 연쇄 방화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정말일까? 제가 볼 땐 동일인으로 추정이 돼요. 통상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도 이게 이제 연쇄 방화범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냉각기라고 하는데 사실 5월, 6월 달 돼가지고 숲이 우거진다든가 하면 불을 놓기가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강변이라든가 또는 산이라든가 이런데 풀들이 말라 있기 때문에 불을 내게 되면 쉽게 이제 불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일인임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년 동안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연쇄 방화 사건이 무척 닮아 있다는 겁니다. 강 아래쪽에서 시작해 위로 이동하는 범인의 동선과 사건 발생 지역, 이동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발생 간격. 사건이 대부분 주말에 발생한 점이 말하는 건 몹시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타는 모습을 본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불을 보고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만족감, 우월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바로 현재의 직업이라든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그 본인의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사건 현장에서 김 씨를 목격했던 민수 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화재 목격자였다고 하면은 신고를 했을 텐데 이제 불이 난 걸 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이 방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바로 그때 타오르는 불을 보며 김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전문가는 그의 마지막 범행에 드러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을 끄기 어려운 산소까지 들어가서 방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방화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방화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의지로 방화를 거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결국 범죄 방화를 하는 수법이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중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방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2023년에 우리는 이런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 거라 믿고 있을 방화범. 하지만 범인은 현장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범행 수법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 연기 속에 가려진 범인의 얼굴도 곧 선명히 드러날 겁니다.